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점유율 취득 시효 이론적인 설명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사례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회 일단 정답은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출제자 의도는 4번이었는데 4번 그 지문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25회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B가 매도인이군요. 항상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게 메모해 주십시오. 매수인은 A고요.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자, 먼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에 기초해서 발생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라고 했죠. 근데 뭐 했죠? 매매죠. 매매는 법률행위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매매는 법률행위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기억나시죠? 자, 비교를 했을 때 물권에 기초한 건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그 특징 살펴봤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1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권리를 일정 기간, 지문에 쓴 10년입니다. 보통 원칙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죄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10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질문인데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02년 2월 2일. 자, 매수하여 2092년 2월 1일이니까 이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10년이 됐네요. 그러면 기간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난 것처럼 이름 보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멈추는 겁니다.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단 사유가 뭐가 있냐면 점유입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는 뭐라고 했죠?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거. 그럼 중단은 뭐 있습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권리 행사하는 게 이런 겁니다.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가장 쉽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권리 행사인데 점유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앞에서 지금 배웠습니다. B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더 나아가 A가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C에게 매매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왜냐하면 점유 자체도 권리 행사로 보는데 점유보다 더 강력한 권리 행사인 매매,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있었어도 계속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기억나십니까? 잘 떠올리십시오.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을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점유였습니다. 점유는 권리를 행사한 것을 본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점유 동안은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자, 이론 시간에 배웠죠?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기억나십니까? 자주 점유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개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라도 자주점유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 지문을 묻는 겁니다. 주체는 지금 A가 점유자 아닙니까? 매수인이. 소위 의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를 보지 않습니다. 계속 자주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B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그 이유를 설명했죠? 원칙적으로 B가 자주점유라는 것을 상세히 주장하고 증명해야지만 판사님들이 A한테 묻는다고 당신 어떤 경위로 점유를 했는지 밝히시오. 그러한 실무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계속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인이 등기부사 명의 소유자인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네요. 매매로.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자, 보이십니까? 참 지문과 좀 보이게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점유 개시일과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일을 찾아합니다. 자, 점유 개시일은 문제에서 딱 주어졌습니다. 언제라고요? 92년 2월 2일. 그리고 점유 개시일 자체는 확정된 겁니다. 이 개시일 자체를 임의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배웠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완성 전에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시일은 딱 못을 박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등기 관련해서 누구를 상대로 한다? 취득 시효 기간 만료일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쓰십시오. 20년 더하면 2012년 2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번쯤에서 C가 몇 년도예요? 2010년. 그러면 시효 기간, 취득 시효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0년 9월 9일 날 소유자가 B에서 C로 바뀐 겁니다. B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지문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게 출제 주문인데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C가 지금 점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B가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것 자체는 일단 점유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자, 취득 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누가요? A가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B가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B가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해야만이 취득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데 B가 A가 아니라 단지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체는 A의 점유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A는 계속 C가 소유자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딱 20년이 됐어요. 핵심은 C가 B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A의 취득시효는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거기가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시효 취득 기간이 만료일 당시에 누구죠? C죠. 등기부상 명의자는 C니까 C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취득시효 기간 만료일 이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A의 취득시효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쭉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료일 당시에 소유자를 보니까 B시네. 그러니까 C를 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 A가 2013년 3월 3일 A가네요. 이제 매수인, 지금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네요. 원칙적으로는 A가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다시 A한테 D한테 넘겨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미등기 전매인데 포인트는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D는 B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 이 시효 완성 이유로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뭐냐면, 자, A가 계속 점유를 개시하고 있었고요. 시효 취득 기간 했을 때도 점유자는 A였어요. 점유자는 A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잊어버리시고, 아까 3번 지문이었으니까요. 3번 지문 이건 잊어버리시고, 점유를 계속 하고, 그러면 계속 소유자는 B였었어요. 이 당시에도 B였습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취득시효 기간 만료가 되면, 자, 이 순간 A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누굴 상대로? 등기부상 B를 상대로 뭐가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등기를 하면 좋을 텐데 등기를 하지 않고 D에게 매매를 했고요.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D에게 점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D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소유권을 넘겨받을까? 자, A, B, A, C입니다. 지금 B가 소유자죠. C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넘겨받을까가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감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깨끗이 하고 B, A, 그 다음에 D입니다. 그럼 D가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B로 있어요. A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D 입장에서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방법이 뭘까? 가장 원칙적 모습은 B가 A한테 해주고 A가 D한테 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D가 보니까 이 질문에 뭐냐면 A가 아까 취득시효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 입장에서 B야, 내가 점유권을 넘겨받을 때 이미 A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뭐가 발생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어. 그런 다음에 취득시효 기간 만료가 지난 다음에, 즉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D는 A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권을 양도받았죠. 양도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점유권을 양도받았는데 A의 점유에는 이미 요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A의 점유에는 잠시만요. 네. A의 점유에는 내가 A의 점유를 D가 양도받았는데 이 점유에는 뭐가 붙어 있다?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붙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점유뿐만 아니라 요것도 나한테 온 거야. 요것도 나한테 왔어. 이게 함께 점유와 함께 양도라는 것은 점유를 넘겨줬죠. 저도 나한테 있지. 요거 넘겨받고 요것도 넘겨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넘겨받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유로 B한테 너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점유를 넘겨받는 것은 맞아. 그런데 점유에 기초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 법률상 효과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함께 양도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계속 A한테 남아있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따라서 너는 A가 취득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직접 B한테 청구를 못해. 그게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근데 뭔가 좀 떠오르죠. 물건 생각하십니까? 물건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했으면 떠오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앞에 방금 예시는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상해서 비교를 하면서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유는 넘어가지만 점유 자체와 점유의 하자, 뭐 타주 점유는 소주면 그 하자 자체는 넘어가지만 효과, 법률상의 효과,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는 A가 갖고 계속 있는 거야. 따라서 네가 이걸 A가 취득 시효를 완성을 이루어 취득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서 직접 B에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소유권 점유자는 이 사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대신에 D야 너는 A가 B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 A가 직접 하면 좋을 텐데 A가 가만히 있으면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예우를 하게 되면 B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름 맞아 보여요. 출제자도 그걸 의도로 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지문이에요. 판례 내용은 D는 A가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초로 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D는 A의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게 되면 틀린 질문입니다. 왜? 정확한 의미는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왜 틀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질문에서 D는 A의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죠.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자, D도 점유자죠. 근데 지금 현재가 지금 2014년이에요.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D도 자기의 점유를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아직 20년은 안 되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본인 점유, 죄송합니다. 2013년 3월 3일인데 D 점유 자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25일가 아마 2014년 15년이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대신에 점유 승계 주장 가능하잖아요. 자기의 점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본인의 고유의 점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A가 가지고 있던 점유 있죠.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가 개시일 점유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2014년 3월 3일까지니까 20년 넘지 않습니까? 이미 취득 시효 기간 만료일이니까요. 그러면 D는 A의 전 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죠. 다 주장하게 되면 이미 여기 기준을 넘어갔으니까 20년이 경과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았죠. 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주장했을 때 D가 주장한 데 소유자를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D는 A를 직접 상대로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A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게 아니라 D 본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개념이 A의 취득시효 완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취득시효 완성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거든요. D가 A의 취득시효 완성만을 기초로 했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합산해서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직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효 완성 이유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한 거, 모든 것을 다 정답 처리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자, A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A는 자신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점유권을 넘겼습니다. 대법원 판례 때면 점유권은 넘어가고 기존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A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채권자 청구권 때문에. 다만 양도를 할 때 매도인 B의 승낙이 필요하다? 없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A는 그 소유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한번 떠올리십시오. 자, 마지막 5번. 2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등기부상에 뭔가 바뀌는 거예요. B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기간, 항상 이건 취득시효 기간 만료일 전이냐 후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4월 4일이면 언제입니까? 시효 취득 기간 만료일 이후네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 저희 배웠죠? 그걸 묻는 겁니다. 자, 등기사 소유 명자 B에서 A로 바뀌었는데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가등기예요. 만일 2014년 4월 4일에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라면 A는 이 이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 오일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하면 시효 취득 기간이 만료일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B에서 2로 바뀌었다고 하면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경우에 A는 이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뭘 떠올리시면 됩니까?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매수인이 계약 이후에 제2매매 계약이 있었고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했으면 1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 상대로 해서 권리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그런데 제가 계속 가등기 나오면 계속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실체법상 효력이 있습니까? 단지 순위보존적 효력이 밖에 없습니다. 즉 가등기는 순위보존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건 뭡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가 소유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경우죠. 근데 가등기는 아직 소유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A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누굴 상대로? B를 상대로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순위보존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의 변동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는 가등기만 한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소유자는 B였고 계속 B고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고심 끝에 낸 출제 문제고요. 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나름 출제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작은 실수가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언뜻 보면 취득시 완성해서 이 사량을 계속 내고 싶은 욕심은 생겨요. 그런데 문제를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수랑 이 사람 매수 지금 이제 여담이지만
굳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완성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심은 했는데 아마도 향후에도 참 사례용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 해설이고요. 아까 시효기가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포인트는 취득시효가 중단되냐 안 되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효기가 완성 전에 그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원래 권리 행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있습니다. 점유자가 향유하는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기한 것을 볼 수 없어. 파기한 것을 볼 수 없어. 이 표현 언제 나왔죠? 점유하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파기한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자는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게, 의도에 충실하지 않게 썼던,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그 케이스인데 A는 점유의 상실이 시효 피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하나의 논점입니다. 아까 B, A, D 점유권이 이 사람에게 있다가 취득시효 완성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생겼습니다. 소유 등 청구권이. 그런데 이 점유가 누구한테 갔어요? D한테가 넘어갔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점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기억나시죠? 그거와 빗대서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권리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특별한 포기가 아닌 한 그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억할 것은 점유가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다만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된다고 했죠. 그 중단시키는 게 뭐였어요? 점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점유를 넘겼으면 중단 사유가 없어지죠. 점유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이른 시점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효의 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한 거잖아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소유권 이전을 포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 취득시효 완성이 됐지만 나 그거 너 상대로 해서 누굴 상대로? 매도인이겠죠. 등기부 상자의 그 소유자였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취득시효 완성 기간 만료의 당시의 소유자인 B를 상대로 해서 나 이 이익 포기할 거야. 그런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는 건데 지문 자체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매매자는 매매는 포기가 아니에요. 왜 포기가 아니냐면 자기가 지금 미등기이기 때문에 B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다가 넘겨줘야 하잖아요. D한테. 그러니까 포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이전받은 D는 자, 또 하나 이 얘기는 그겁니다. D는 자기가 지금 이제 B로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소유권 넘겨받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A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넘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A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이유로 해서 직접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D는 A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대행할 수 있을 뿐.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A가 B를 상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넘겨받은 다음에 넘겨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에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A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준정하여 A가 점유 나한테 넘겨주기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 효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었어. 그 이유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점유승계인 D가 자신의 점유기간과 전 점유자인 A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시효 취득한 A가 점유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A의 점유기간과 D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건 누구죠? D. 나한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B를 상대로 행사할 수는 한 것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승계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A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점유기간을 합산해 주장해서 비로소 새롭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B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논리 때문에 아까 4번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출제자 의도와 달리. 자, 이번에는 245조.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완성 20년간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이요? 10년간 평원 공연하고 점유 취득시효 1항과 245조 제1항과 다른 게 뭡니까? 설이며 과실 없이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합니다.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라고 합니다. 10년간이 특징이 있고요. 등기 뭡니까? 앞에는 점유했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할 때 점유자가 앞으로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번은 등기는 됐는데 원인 무효 등기라는 겁니다. 원인 무효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기억나시죠? 가, 을, 병. 그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게 매매.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것도 매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는 우리가 사유를 몇 개 배웠죠? 기억나시죠? 뭐 강행법규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뭐 허위 표시, 사기,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겠죠.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취소를 한 경우. 그렇게 되면 매매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을의 등기에 효력이 있는 건데 무효가 되면 뭐라고 했죠? 이 등기에 효력이 없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술술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을에서 병으로 뭐 했습니까? 소유권 넘겨줬죠. 소유권 넘겨줄 때는 뭐가 필요하겠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야 한다. 근데 을의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병에게 넘기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되죠? 효력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등기부상 병에 명의로 돼 있어 하더라도 이 등기부상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갑입니다.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병은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이러한 원인 무효 등기로 말미암아 순차적으로 자신이 등기를 취득하지 물권 변동 효력이 등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등기는 됐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전제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엄격하게 뭐냐면 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냐면 자 등기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매매라고 써있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 등기부를 보고서 거래한 사람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금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믿고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게 공신의 원칙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 되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을 믿었고 그 믿는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 무효인 겁니다. 그러면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무효인데 병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죠. 제3자 보호규정 어떤 거죠? 허위표시, 취소, 착오로 인한 취소, 사기감박 취소, 계약 해제의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3자에 해당되면 이 무효를 누구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면 을의 등기도 효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병으로 넘긴 것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 보호 규정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자 보호 규정이 없다. 보호 규정이 없다 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실익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같이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계속 설명하려고 이런 패턴을 계속 강조 드린 겁니다. 이 패턴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매매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걸 떠나서 이 매매 자체가 원인 무효면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등기 자체는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그 대법원 그래야만 알아야만이 대법원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겁니다. 하여튼간 요 도식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방식은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니까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와서 소유한 등기한자가 이제 무효란 걸 알겠죠. 그리고 제3자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물론 보호되는 경우도 있다면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기간이 10년입니다. 20년이 아니고요. 평원경원 일단은 추정이 되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다만 이제 선의며 과시 없이 이 의미가 뭔지를 알 겁니다. 등기부가 연결되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가, 을, 병의 입장에서 등기부상 을로 소유가 돼 있네? 등기부를 신뢰하는 게 선이겠죠. 과실이 없는 거겠죠. 선임의 과실이 없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고요. 과실이 없다는 것은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고 과실이 없다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를 신뢰하는데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등기부를 신뢰하는 자체는 사실 그래서 과실이 없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양도인이 갑을병에서 아까 갑을병이었죠. 병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병이 등기부상 명의인가? 죄송합니다. 양도인이니까 을이겠죠. 을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을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 누구죠? 병은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된다. 이 표현.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는 게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등기부가 무효인 원인은 원인 무효의 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부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는 이거는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등기법 실체관계 부합을 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실체관계 부합한다는 법리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부동산 1. 등기 용지주의 그 다음에 등기관이 각하시키는 사유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실체관계 부합에 한계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등기부 취득시효 또한 중복 등기로 인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셔야겠죠. 중복 등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뭐 155시 2번지 이게 한 필지의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용지는 한 개가 맞겠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등기용지가 두 개인 경우가 중복 등기입니다. 당연히 선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대법원 판례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떤 경우냐? 이제 중복 등기라면 등기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시간적 순서로 빠른 게 선, 후 있을 겁니다. 중복 등기, 중복 등기. 근데 중복 등기인데 중복 등기상의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인데 중복 등기상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볼까? 예컨대 154-4번지에 등기부가 있고 거기는 A라고 써 있고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도 A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뒤에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중복된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기초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후차적으로도 다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부정된다.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시겠죠? 그러면 동일하지 않는 경우, 지금 동일한 경우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냐? 똑같은 지번에 1번 A, 2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1부동산 1등기 영주주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검색을 한 이후에 비등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등기를 무효로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먼저 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따라서 등기 중복 등기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첫 번째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얘는 이게 무효일 경우에만 두 번째 등기가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두 번째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부상에 뭐가 있을 거고 하지만 다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복 등기는 10년 동안 이제 출제는 안 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취득시효 부정하는 사유로서 주장하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 명의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 없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고요. 등기 명의 동일하게 되면은 제1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등기가 무효이면 이 등기가 유효해진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운 겁니다. 자, 소유권 취득.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자, 전 2조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는 두 가지 다 해당됩니까? 언제? 점유를 개시한 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기초로 해서 소유자가 점유자의 상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런 개념들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출질문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다?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아니죠. 언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한다. 자 이것으로서
취득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